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3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신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말이죠. 오행으로는 금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쇳덩어리라든가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도 양금이냐 은금이냐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어저께 경금을 공부할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는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죠. 그래서 같은 쇠라고 하는 오행상 금이라 하더라도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과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경금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했죠. 완철금. 그래서 양간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거칠고 단단하고 무겁고 크고 뭐 이런 개념의 금을 말하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금을 쇠라고 하듯이 이거는 무쇠 같은 거 있잖아요. 강철 같은 개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무쇠 강철은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그런 쇠가 아니라 땅에서 금방 캐낸 녹슬고 좀 거칠고 날카로운 원철과 같은 그런 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용도, 쓰임새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주를 볼 때 중요한 건 일간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 일간이 용도가 생기느냐 용도가 없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간의 특성을 면밀하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신금은 용도가 있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버는데, 똑같은 신금인데 국세 자체가 안 좋다, 즉 용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 금은 쓸모없는 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가 일진사주 명리학을 할 때 일간에 대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이 경금의 용도가 나도록 사주의 배합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신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C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을 알아야지 이 사람의 그 특성에 맞게 사람을 쓰는 것이고요. B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용도에 맞게, 특성에 맞게, C라고 하는 사람도 특성에 맞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뭐 식당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작은 기업체를 한다 하더라도 직원을 쓸 때는 무턱대고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직원이 뭐랄까 말을 잘한다거나 대인관계가 좋다거나 아니면 넉살이 좀 좋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업을 뛰게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성격이 뭐랄까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 다음에 되게 뭐랄까 작은 것에 이렇게 민감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인사라든가 인사 관리라든가, 아니면 자재 관리라든가, 수학 산수 개념, 이렇게 세물 잘하는 경우는 뭐예요? 격리 같은 거, 회계 같은 거를 맡기면 되겠죠. 근데 산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영업시키거나, 영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재 관리, 회계 시키면 그 업무를 감당해 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일간을 그렇게 중요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그 일간에 맞게 사주를 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수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회계 부서에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대인관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영업을 뛰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에 대비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금은 뭐예요? 음에 해당되는 금이기 때문에 양금인 경금보다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 다음에 유연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온기가 있는 그러한 금이 됩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경우, 아니면 금은보화 같은 거, 내지는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거 있죠. 주얼리라고 하죠. 이런 것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불로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미 불로서 다스려서 기물이 된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신금은 반지 보석 같기 때문에 다시 불로 달구는 것은 의미가 없죠. 오히려 반지 보석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후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를 쓰는 수는 있지만은 신금을 단련한다. 신금이 왕하기 때문에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서 화를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라고 했지 완전히 없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금이 16월이 태어났을 때 경금 볼 때는 정화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100% 쓰지 않는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신금은 굳이 화를 쓸 필요는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관, 신금의 입장에서 상관인 임수를 취용해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용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특성은 뭐예요? 보석, 반지 내지는 여러 가지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맑고 깨끗하고 광채가 나야지만 신금으로서 용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신금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신금이 태어난 원령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4월, 4오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되죠. 여름의 특징 화는 뭐예요? 불의 기운, 열기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화가 너무 원체 강하기 때문에 뜨겁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 쉽게 말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신금이 4월이라든가 다음 달 5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금을 갖다가 불 안에다 불 속에다가 신금을 던져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금 반지를 갖다 여러분들 불 활활 타는 모닥불 안에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금 보석이라든가 반지 귀걸이들이 가지고 있던 광채가 싹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 신금이 녹아버리게 되면 형태도 어떻게 됩니까? 일그러지죠. 그럼 그 신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용도, 그 신금은 폐기시켜 버리죠. 물론 이제 다시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신금으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금으로서 다시 불로 달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서 쓰던 어떤 철제 장신구가 있어요. 그런 거는 촛대 같은 거 생각해봐요. 촛대 같은 경우도 신주 같은 걸로 이렇게 이쁘게 만든 동이죠. 동 같은 걸로 이쁘게 만든 술잔 같은 거, 이거는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놋그릇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옛날에 아주 그 어머니들이 깨끗하게 닦았잖아요. 그죠? 그 반짝반짝 놋그릇 같은 경우는 쉽게 또 색이 변하기 때문에 그 놋그릇 같은 경우를 신금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신금이 깨지거나 신금이 찌그러지거나 그러면 그 놋그릇의 용도가 폐기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치 경금화 돼가지고 그냥 쇳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다시 불로 녹여서 다시 신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금과 같은 것을 이미 화로서 기물이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4월,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불 안에다 써야 되는 보석 반지를 불 안에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빨리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불을 끄고 다시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원래 있던 모양새로 깨끗하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도 어차피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4월 또 5월 같은 경우는 화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경금도 4월이나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가지고 화의 기운을 낮추고 경금을 도세주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금을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도 임수를 쓰게 되는데, 더군다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경금만치나 더욱더 그 이상으로 임수를 보는 것을 매우 절실하게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있게 되면 이 임수는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임수는 달구어진 신금을 갖다가 맑고 깨끗하게 뭘 해준다?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4월의 신금은 절대적인 존신은 뭐다? 임수가 4월의 신금은 존신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를 용신을 쓰는 경우에 이렇게 뭐 무토가 투출한다거나 아니면 기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신금을 탁하게 만들고 신금을 매금시킬 수도 있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또 임수를 파극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4월에 신금이 임수를 용신을 쓸 때 무토, 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좋다 안 좋다? 매우 부적절하다,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월에 수라고 하는 것은 절지가 되죠. 4월에 수는 절지가 돼서 매우 수가 약한, 수약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수의 뿌리가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 정석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지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수를 생해주면 매우 좋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4월의 신금이 임수가 용신이고 임수를 생해주는 경금 내지는 신금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신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경금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무턱대고 쓸 수도 있고, 물론 신금 쓸 수도 있고 경금을 쓸 수도 있는데, 화가 왕한 화왕절이기 때문에 화가 치열해지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반지를 불에 넣는 거하고 강철을 불에 넣는 거하고, 강철은 단단하고 그 다음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불 가지고는 그 경금이 그렇게 막 녹아버리고 그렇진 않지만, 반지 같은 경우는 금방 녹아버리죠. 그죠? 그래서 화가 이렇게 왕한 경우에는 신금보다는 경금으로서 생해주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중에 있는 본기가 병화이기 때문에 이 신금, 만약에 신금이 있게 되면 이 병화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합을 하려고 해서 이 금이 수를 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또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4월에 신금이 임수를 쓸 때는 이렇게 은금이 신금보다는 경금을 치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치용할 때 금이 용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걸 좀 더 세분시켜 놨을 때 경금이 좋으냐 신금이 좋으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신금이 거기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국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음금인 신금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임수를 봤다라고 하면 매우 좋겠죠. 자,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월지에서 화를 봤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역할을 하죠. 화극금이라고 하는 화의 역할이죠. 화는 물론 화라고는 토를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 일간인 금의 입장에서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는 금을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화는 관성이라고 하죠.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이 양이고 일간이 음이 되죠. 양대 음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관성 중에서도 정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 되는데 4월은 화가 왕한 반면 금은 좀 약하죠. 물론 경금과 마찬가지로 신금도 사에 통근할 수 있지만 화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살왕이라 아니라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일간을 도와줘야 되겠고요. 또 화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금이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일간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또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령이 화가 왕한 사화를 봤는데, 일지에도 또 사화를 보면 이건 부글부글 끓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밑에서 부글부글
불이 타오르는데 신금이 녹아버릴 지경입니다. 선생님, 신금이 사화를 보면 정관이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신금을 지금 녹여버릴 지경인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정관이 좋다라고 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죠? 이거 예를 들어서 신사일주 여자는 일지의 정관이기 때문에 남편 덕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짜여주시면 남편은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등살에 내가 남아나질 못하는 그러한 형국이 되게 됩니다. 먼저 약한 일간을 돕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의 축토를 봤습니다. 물론 신금이 사사에 통근할 수 있지만 화가 너무 왕해서 일간 신금이 녹아버릴 지경에 요 습토라고 하죠.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축토를 봤기 때문에 왕한 화의 기운을 습토가 설해서 금을 생할 수 있고 또 신금은 축의 통근, 뿌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좀 좋은 점이면서 아쉬운 점, 월간의 개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화의 기운을 이렇게 통제,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은 신금을 뭘 할 수는 없다. 도세주옥할 수는 없다.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었지만 신금을 갖다가 닦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괴롭히는데 괴롭히는 걔는 내가 말렸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다친 것을 내가 치료해지는 못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가 너무 왕해서 얘를 갖다가 약간은 피상을 시켰는데 개수는 얘네들은 말릴 수는 있지만 얘를 다시 원상대로 맑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좀 임수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뜨거운 여름에 사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열한 그러한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조열인데 임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인데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개수가 자수를 보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열기를 감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축의 통근했죠. 월지의 사화, 일지의 사화에 뿌리를 튼튼하게도 무토이기 때문에 신금, 이거는 일간은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고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을 매금시켜 버리는 것이고 개수는 반드시 파극시켜서 개수를 못 쓰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 월간에 있는 개수가 시간에 있는 무토하고 이걸 갖다가 무개합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토 개수가 이렇게 붙어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틀리면 사주 거꾸로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무토 투출된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고요. 기축시 마찬가지가 되죠. 기축시도 물론 사축 이렇게 해서 축토 두 개로 봐서 신금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기토도 신금을 갖다가 매금시켜 버릴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기토 개수를 파하죠. 물론 개수가 파했다고 해서 이 사주가 완전히 뜨거워져서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습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뭐 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신금이 뭐 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토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 신금 자체의 용도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금이 보석인데 반지고 이런 것인데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이 흙 묻은 거하고 똑같아요. 녹이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임수가 없어서 깨끗하게 도세주옥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장기간 반지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장롱 깊숙이 넣어놨다가 깜빡 잊고 한 10년 정도 내두면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때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또 다음으로 임진시를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임수를 보게 되면 신금을 갖다가 이렇게 도세주옥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화가 너무 왕한 거 아닙니까? 내지는 수가 너무 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지는 일간이 약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절대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경금이든 신금이든 사에 두 사가 있죠. 화지만
신금 자체가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금이 여기에 통근할 수 있고 진의 습토이기 때문에 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오히려 신강한 신금이고요. 임수가 진 축에 뿌리를 뒀고 그 다음에 신금의 좀 멀다 하더라도 생을 받기 때문에 임수 자체도 뭐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임수가 신금을 도세 주옥하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은 국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죠? 갑옷이 한번 볼까요? 갑옷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4월에 일지에 4화 다시 있고요. 생시에 5오면 이건 매우 지지로 화국을 이룬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축토가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미토였다. 이거는 개수 날라갔고요. 신금도 녹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용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미토가 아니라 축토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 뜨거운 열기를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축토였기 때문에 개수가 그래도 화를 갖다가 억제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개수가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모두 억제하기는 좀 역부족이죠.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개수가 약하니까 개수가 약하면 그 수가 용실 때는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요걸 한번 볼까요? 정유시가 되면은 축을 받죠, 사를 받죠, 또 유를 받죠. 그러면 요거는 사축이 회금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사유 회금하는 걸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사유축 회금으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중간 사가 두 개 붙어 있다도 사유축 회금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화가 두 개 있다 하더라도 이건 금의 기운이 왕한 것이고 일간이 왕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수 보는 것이 더 필요했다라고 보는데, 시간에 이게 뭐 어정쩡한 정화가 있어서 신금을 갖다 극하려고 하죠. 신금은 정화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로서 이 정화를 제해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화가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유축 금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번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똑같은 상태에서 사유축 회금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5월 31일 날 제가 강의했던 것인데, 이거는 신축, 개사, 기묘, 개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똑같이 유시, 그 다음에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유축 회금이 안 되는 이유가 묘목이 있기 때문에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유축 회금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같은 요 경우에는 사화가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사유 회금하고 축토가 있으면 이거는 사유축 회금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삼합 볼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 강의 때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기초 강의를 마음만 좀 가지고 있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진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